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상승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코스피는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고요. 코스닥만이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간대별 흐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출회에 아무래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낙폭으로 작용하는 구간도 있었지만 이내 지수가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있지만 주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그만큼 일정 기업에 집중하기 있기 때문이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 화학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간대별 흐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꾸준히 순매수세 늘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리튬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리튬 관련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이 상승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인공인 하이드로리튬은 상한가에 진입했다가 조금 전 풀리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장 초반에는 개인만이 순매수세를 하며 시장을 주도했는데 수급 손바뀜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나타났는데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계속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수급도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동일하게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하고 있지만 개인이 순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좀 순매수세를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살짝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10시 30분 구간에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했고요. 점차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도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현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이 선점하고 있고 그 속에서는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두분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종목 공개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까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조금이라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현 구간 참 반가운 흐름인데요. 코스닥이 선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은 오후장은 어떤 전략에 유효할지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기존에 우리한테 담겨있던 포트폴리오 내용부터 들여다볼 텐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의 리뷰부터 도와드립니다. TCC 스틸 가볼까요? 어제 편입을 했잖아요. 네. 하루 만에 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또 좋은 종목을 하루 만에 수익 낼 수 있는 비결이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네, 일단 TCC 스틸 동사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들이 강하게 올라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 소재 부품을 하고 있는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만들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는요. 관련된 수혜주로서 배터리 후속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유일하게 만들고 있었던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재료를 활용해서 표면 처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TCC 스틸이었는데 올해 또 하나가 생기면서 동국산업도 같이 가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TCC 스틸이라든지 동국산업이라든지 두 종목 전부 다 같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지고 있고 이제 막 6만 원을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6만 원만 안착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7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바라봐도 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워낙에 또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지만 수급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장중에 20% 이상 또 급등하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직은 좀 더 보유하면서 홀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오후 작전은 2차 전지다라고 팩트 위주로 남겨주셨던 걸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편입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또 하루 만에 오후장에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는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바이넥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6월 5일에 편입하고 나서 20% 수익률 15,000원 목표가를 다시 한번 달성합니다. 이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나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거는 조금 얘기는 안 하고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바이넥스도 얼마 전에 편입을 했는데 CDMO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고 미중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앞으로 이제 11월 되면은 미국에 있는 선거가 나올 건데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려는 의도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의약품 업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아직까지는 뭐 상승하고 있는 여력은 남아 있어요. 근데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은 17,000원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만약에 17,000원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8,000원에서 19,000원까지도 신고가 영향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일정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11월 전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박스권 상단에 안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뭐 수익을 챙겨가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홀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11월 정도까지는 이 종목 홀딩해도 되겠다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넥스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종목 리뷰 도와드릴 텐데 PNT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매니저님 포트 안에는 뭐 기본적으로 50 이상, 100 이상, 뭐 200 넘는 종목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종목 후속 전략 주시죠. 일단 뭐 제가 9만 원 잡아드리면 딱 100%를 찍는 건데 이제 시총이 그러면 2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올해 이제 뭐 매출이 1조 뭐 600억 정도에서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이제 2조 클럽이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늘 또 2차 전지 시장이 또 강한 상황에서 오늘도 이제 고가를 또 찍고 내려왔는데 결국엔 9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 2차 전지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회사가 거의 없는데 장비주 중에 전극 공정, 쿼터 그다음에 이제 동박 생산 장비까지 하고 있는데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ESS향 LFP를 생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분리막까지 생산하고 있는 거의 그러니까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실적도 되고 모든 2차 전지의 생산 라인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9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고 제가 이제 이거는 너무 이제 고가권이니까 신규 진입은 어렵고 제가 CIS를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오늘 CIS가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고 CIS는 이제 SFA로 인수된 다음에 이제 똑같은 슬리팅, 전국 공정 관련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1분기에 184억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CIS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PNT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대상도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현구간에서 11%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죠. 이것도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편입한 지. 단계 오늘은 또 신고가 돌파 나타내고 있는데 환율 상승도 호재라고 좀 기사가 많이 떠요. 환율 상승 그런데 뭐 김밥 수출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핫도그 관련 주가 이제 뭐 상한가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K푸드를 하는다면 대상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4조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이 1,800억.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3만 원 목표가 잡아드리면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8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가 아직도 1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 라면, 삼양라면이 몇 조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순창 고추장, 김치, 김, 그래서 글로벌하게 4조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인 지분이 현재 17%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주주가 43%, 연기금이 10% 갖고 있는 PBR, PBR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3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3만 원까지 저희는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었고요. K푸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노이드 볼게요. 5월 9일 매수하고 20%의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라는 증권가의 리포트도 더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계속 홀딩해야겠죠? 요 딥노이드는 제가 보기엔 최근에 이제 연기금에 한 24만 주 샀고요. 외국 네. 기관이 한 6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팔면서 이제 0.5% 11만 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매도세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거치지만 기관이 다시 들어온다면 추가 상승 가능한 회사이고요. 삼박자가 잘 갖춰 있습니다. 비전 검사,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AI 의료, 보안까지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올해 실적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거고 10,000원 밑에서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처음에 목표가 10,000원 이상에서 12,000원에서 15,000원까지 노려보시면 그러니까 12,000원 너무 낮은 것 같고 네. 충분히 이게 중기로 15,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260원 선에서 거래되는 딥노이드입니다. 중기로 12,000원, 그 이상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분석 저희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다면 이제 오늘부터 적용해야 되는 전략과 종목은 무엇일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작전 타임 두 분의 의견 열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김은태 매니저가 2차 전지라고 남겨주셨는데 하나를 더 더해서 제약바이오도 봐야 된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현금 확보를 좀 우선적으로 하자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시는 것 같아요. 김은태 매니저님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제약바이오도 참 다양한 섹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눈여겨봐야 되는 테마, 섹터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어제는 이제 2차 전지를 조금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차 전지에 대한 연속성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봐야 될 거라고도 보여주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제약바이오를 하나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제약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뭐 잘 가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가 뭐 다음에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제약바이오를 소개해드릴 건데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흐름들도 일단 개별적인 이슈가 강한 종목들은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9월 되면은 에스모가 또 유럽에 있는 아마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보한다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물량을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제약바이오도 꾸준하게 관심을 좀 보면 좋겠고 일단락은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인데 사실상 금리 인하가 9월에 된다라는 거는 조금 더 섣부른 경향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있고 늦어도 11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건데 어차피 금리 인하 되기 전까지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보고 있었던 제약바이오 또는 2차 전지가 많이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올라갔을 때 경기 민감주들이 또 오히려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이런 엎치락 뒤치락 했을 때 이렇게 반사익으로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섹터에서는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면 좋겠고 만약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경기 민감주에 있었던 화장품이라든지 전력사비 관련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설명 여러분도 다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종목도 기대해 주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현금 확보를 좀 하자라고 주셨어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빅 이벤트도 있고요. FOMC 그리고 CPI 등 확인해야 되는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은 이제 조정 국면이고 이제 관망 모드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이제 자금이 이제 여기 중국 관련 전기차에서 EU 쪽에서 이제 관세 부과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붙으면서 지금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이제 대주전자가 상한가 근처 가면서 2차 전지를 이제 상승세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걸 또 수익으로 이제 본전 근처에 오면 더 수익을 내려고 욕심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기회가 줬을 때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하시고 현금을 좀 늘리신 다음에 FOMC나 CPI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 사야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셀업체 뭐 삼성 SDI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 이제 전후복구 관련주들 SY 현대인프라, HD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미국 주도에서 이제 휴전안이 이제 통과됐고 그와 관련해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아무래도 이스라엘 휴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를 미리 선침해 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 내용들 들어봤는데요. 이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편입해서 더 우리를 든든하게 해야 될지 이걸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공략주 열어볼게요. 자, 2차 전지에서 김웅태 매니저님이 묵직한 에코프로 워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이 치과 치료 장비 기업이죠. 레이를 편입하도록 할 텐데요. 자, 2차 전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코프로 워트 오늘도 사실 좀 뜨거웠어요. 거래 대금도 강하게 붙었거든요. 지금 자리도 괜찮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매수를 해보려고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하이니켈에 대한 이제 양극재에 대한 전구체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시장에서 업황은 좋지 못하지만은 그와 따라서 또 EV라든지 ES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상품을 또 내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터리에 대한 사용들에 대한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다 보니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전구체 생산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라든지 에코프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올해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적자를 면치는 못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을 적자폭을 줄여놓고 있는 모습들이 팩트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실적은 25년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반응을 하면서 오늘 같은 시장이라든지 최근 들어가지고 한 달 거래일 동안 외국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왔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직전 거래일에서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박스권에서
지점 고점 라인을 정확하게 뚫어놨어요. 13만 원을 뚫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거라 보는데 물론 이 종목이 기존 과거에 올라왔던 22만 원, 25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더 욕심은 부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매물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15만 원까지는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추세가 올라왔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자리에서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1차 목표가는 15만 원 잡는데 15만 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16만 5천 원까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1만 5천 원 짧게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 기관의 매수가 참 꾸준한 모습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세가 올라왔을 때 단기 대응도 가능하다. 15만 원 안착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15만 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에코프로 머티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편입했는지도 조기준 매니저님 통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AI가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 치과 치료도 AI 소프트웨어랑 만났다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이제 레이덴트 소프트웨어가 이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재료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4만 원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내내 하락을 했거든요. 4만 원에서 만 원까지 지금 현재 빠졌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회사들 보면은 공시를 보시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 그다음에 이제 GI 프라이빗이 6%, 그다음에 싱가포르 투자청이 2024년 3월 4일까지 해서 5%를 매수를 했는데 미래에셋도 매수하고 그 외에 다른 펀드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제 그 미래에셋과 다른 펀드에서 지금 팔면서 이렇게 4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현재 만 원대까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낙폭과대가 충분히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3D 구강 스캐너, 안면 스캐너, 그다음에 이제 프린터,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디지털 치과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2년에 이제 1,300억에 160억 나면서 이제 기관들이 뭐 많이 샀는데 23년에 이제 그렇게 1,500억 실적은 늘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60억으로 줄면서 이제 계속 하락을 한 거죠. 1분기도 이제 매출이나 실적이 적자 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이제 2분기부터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외 중국 시장이 이제 40%, 미국 시장이 30%, 한국 시장이 15%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관련, 미국 관련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지금 FDA 승인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탈출 신호 가능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빠졌고 여기서 거래량이 지금 300만 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제 이제 그런 FDA 승인이 나왔다가 이제 거래량이 300만 주 거래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다시 이제 이평선, 20일 이평선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미국, 중국 그다음에 EU 진출 관련해서 유럽과 일본 견조한 성장세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만 원입니다. 네, 저희가 레이를 편입합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는 두 매니저님이 어떻게 준비했을지 두 종목을 한 번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섹터는 다시 한번 아닙니다. 제약바이오에서 한 종목을 추천하겠다라고 하신 김응태 매니저님, 이번에도 묵직한 기업으로 오늘은 컨셉이 좀 묵직합니다. 네. 알테오젠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사조대리 음식료에서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오고 나름 굳건하게 유지 중이에요. 오늘도 주가가 7% 급등 중인데요. 알테오젠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상승 여력 더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저는 더 있다라고 보고 네. 오늘 공격적인 투자로서 오늘 알테오젠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유튜브 창 보니까는요. 에코프로 머티가 너무 못 가겠다라고 이제 무섭다고 다들 하시는데 네. 아마 알테오젠도 아마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테오젠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은 뭐 머크사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로열티 지분을 받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은요, 이 키트루다에 대한 SC에 대한 전환율이 50%에 대한 로열티 3%거든요. 그랬을 때 적정 주가가 3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28만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적정 주가가 30만 원에 대한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판매량이 증가돼서 전환율이 50%가 넘어가고 50%에 만약에 로열티 지분이 5%로 낸다라고 하면은
이때 대한 그 같은 맥락으로 적정 주가는 4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정말로서 이 키트루다가 판매량이 너무나 많이 나가가지고 이 전환 회전율이 80%에 로얄티 3% 지분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막대한 금액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적정 주가가 3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 맞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에 대한 유지한 실질적으로 이 알테오젠에 대한 기업 주가에 대한 가치로서 매년 받을 수 있는 로얄티 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계좌에 찍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들어오는 이제 공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세가 더 여러 개 남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도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을 2위로 또 등극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도 반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8만 원이라도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고도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1달러는 1차적으로 저도 30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는 훨씬 더 높게 잡고 있지만 1달러는 30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 라인은 23만 원 잡는데 이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보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도 매력이 있는 특히 제형 변경이라는 매력적인 내용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독보적인 매력이다라는 판단이 계속적으로 더해집니다. 주가도 30만 원까지 갈 것이다. 그 이상이 더 궁금해지는데 네. 30만 원 도달하면 저희 그 이상이 얼마인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3만 원,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자, 사조 대림은 어떤 매력이 있는지도 조기준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음식료 업종 안에서 사실 많은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최근 변동성을 특히 오늘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종목을 편입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뭐 요리를 좀 합니다. 요리하는 남자로서 마트에 가보면 대부분 제품이 어디 건지를 살펴보는데 뭐 동원, CJ, 그다음에 사조 대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뭐가 맞느냐 사조 대림 못 본 것 같은데 그런데 해표라고 보시면 됩니까? 사조 해표입니다. 그래서 해표 식용유, 간장, 참기름, 뭐 참치캔부터 시작해 연어, 그다음에 김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대림 선어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품을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이제 실적을 보면은 2조 매출에 977억인데 2022년에 그런데 2023년에 2조 매출에 1,200억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시총이 4천억 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의 실적도 지금 5,900억에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 회사라고 보시면 올해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거의 1,800억,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는데 현재 자본 총계가 7,400억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로 계산했을 때도 0.4, PER 3밖에 안 되는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있는데 배당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대 배당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실적이 좋고 대주주가 지금 현재 58% 들고 있고 자사주가 15% 있거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5% 들고 있는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품, 식용유, 그다음에 원양어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다 참치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사조대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롤 분야에서 업계 1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양 참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손에 디지 않는 종이로 돼 있는 이제 참치캔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어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를 지금 현재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이 지금 4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PBR로 계산했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뭐 8만 원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너무 높은 것 같고 6만 원 잡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37,000원입니다. 네, K푸드 전 세계 국민 반찬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참 뿌듯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실적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는 사조 대림을 편입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이었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 잘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4개의 종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저희는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을 또 리뷰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내일도 이 시간 꼭 사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열의를 하세요. 스치면 상한가 방송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무료 방송 준비하셨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이 10시 정각이죠? 네, 맞습니다.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방송 시간상 다 못한 점을 무료 방송간에 통해서 오늘 언급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알테오젠이 왜 30만 원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잠시 후 10시에 너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10시 기억해 주시고요. 10시 10분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한 인터넷 채팅에서 시청자분이 집밥 조기준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집밥 조기준 선생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무료 방송 하십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무방을 말씀드렸는데 10시 10분에 이제 제가 CIS, PNT를 못 하신 분은 CIS 살아있는데 오늘 지금 현재 아까 7, 8%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하려면 KNS 사시라고 했는데 지금 5%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바이오도 4% 뜨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 매니저님들이 정말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릴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방송 그리고 저녁에 있을 스치면 상한가 방송까지 모두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은 여전히 큰 움직임은 없네요. 코스피 지수는 0.46%의 상승을, 코스닥 지수는 0.75%의 오름권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이 정말 상대적으로 좋은 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나름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수급은 개인만 코스피에서 사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만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꼭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